여러분 반갑습니다. 27번째 시간입니다. 기출의 미래 수학원 우쌤 구명석 쌤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딱 만났을 때의 그 각오로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공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한결같음 그리고 꾸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 자, 이번 시간도 선생님하고 함께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볼까요? 87번입니다. 자연수N에 대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N, OBN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요걸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수직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n이야.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n, n 제곱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nx의 수직인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 그리고 n, n 제곱을 지나니까 x 빼기 n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n 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n분의 1x가 되고 플러스 n 제곱분의 자, n 제곱 더하기 1 나오죠. 이 과정이거든. 그러면 그때 가에 들어갈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얘가 지금 가가 되는 게 맞을 거야. 자, 선생님 박스로 칠게요. 자, 얘가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AN, BN의 좌표에 이용해서 SN을 구해본다.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넓이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인 거야. 그럼 우리는 BN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요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 그러면 0 이렇게 대입하면 자, x는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n분의 1x를 넘겨주고 양변에 n을 곱해주면 n 세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게 분명히 맞아서 요 점의 좌표는 n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n, 0이 될 거라고. 그럼 넓이 나오죠? 자, SN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을 뭘로 잡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x좌표 따라서 n 세제곱에 더하기 n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요. 자, an의 y좌표를 높이로 삼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n 제곱을 곱하는 거야. 자, SN 나옵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자, n 5제곱 좀 지수가 크다. 그지? 자, 더하기 n 세제곱 이렇게 SN이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나에 들어갈 거 보이시죠? 자, 나에 들어갈 거는 우리 SN이니까 얘를 우리가 SN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선생님 말 동의해? 그쵸? 자, 나에 들어갈 것도 찾았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뭐냐면 다를 구하세요. 시그마 공식 이런 뜻이니까 자,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 n 세제곱으로 SN을 나눠야 돼. 그러면 n 세제곱으로 SN을 나눠준다면 2분의 1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세제곱 나눠주면 n제곱 그리고 플러스 1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여기에 시그마를 취하세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해서 8까지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관계없는 상수 2분의 1은 빼니까 1부터 8까지를 계산하세요. 얘가 다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자, 시그마 n제곱 공식 기억나죠? 그죠? 자, 6분의 공식을 쓰면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니까 17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1을 8개 더하니까 8이 나올 거야.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 3으로 약분하면 요거 3 되고 2 되고요. 약분하면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12 나누기 2 하면 6이니까 6, 7이 42 하면 102가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에 얘하고 얘 계산하면 4가 돼서요. 자, 나는 106이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 자, 다에 들어갈 수를 R이라고 합시다. 자, 얘가 R이 되는 거야. 그치? 자, 얘가 R.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얘가 바로 FN입니다. 그죠? 따라서 FN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GN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 G의 n을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에다가 n의 5제곱 그리고 플러스 n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지? 최종적으로 F1을 구하세요. 자, 마이너스 1입니다. G2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자, 2 대입하면 32 그리고 8, 40 나누기 2잖아. 그럼 더하기 20.
그리고 플러스 r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106이 됩니다. 그죠? 자, 126에서 2를 빼면 되니까 나는 12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87번의 답은 125에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을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또는 중등과정이나 이런 데 살짝 약수 개념이 나왔고요.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지? 각각의 지수에다 1을 더하죠.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36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지수에다 1을 더하니까 3 곱하기 3, 9개 맞죠? 그죠? 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정의가 중요해. 자, 문제 안에서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얘를 fn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f의 ak라는 건 자연수 ak의 약수의 개수일 거야. 약수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개면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을 거고 로그 앞에,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로그 앞에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36의 약수를 선생님 찾아볼게. 자, 1 곱하기 36입니다. 2 곱하기 18이지. 자, 3 곱하기 12가 될 거야. 4 곱하기 9가 되고 홀로 완전제곱식이니까 6이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되죠? 9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자, 요 1이라는 거 완전제곱수 있잖아. 요 4라는 거. 그리고 여기 9라는 거. 그리고 여기 36이라는 거. 얘들은 완전제곱수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홀수개라고. 4 하면은 1, 2, 4니까 홀수개.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에 지금 F의 AK는 반드시 만약에 AK가 4라면 F의 4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개수의 부호는, 앞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로그 자 1은 0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요. 분홍색이 안 칠해졌는 건 개수가 플러스가 될 거라고. 그럼 거기다 그대로 로그를 붙이면 돼. 따라서 얘는 자 로그의 2 되겠죠. 얘도 로그의 3 될 거야. 4는 자 마이너스의 로그 4가 되겠죠. 그리고 6은 플러스 자 로그의 6 될 거야. 그리고 9는 완전제곱수 마이너스 로그의 9가 될 거야. 그리고 12는 플러스 로그 10일 거니까 선생님이 12를 이렇게 붙이면 되고 18도 마찬가지로 로그에 18 붙이고요. 자, 36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의 로그에 36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얘들은 플러스니까 자, 음수가 없는 것들은 시그마의 의미에서 더하기를 하면 되니 내가 원하는 건 요 꼴일 거야. 그쵸? 자, 따라서 로그 성질을 아십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크게 쓰면요. 자, 마이너스는 나눗셈이고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더하기 있는 애들은 자, 어떻게 되겠어? 2 곱하기 3 그리고 6 곱하기 12 곱하기 18 이렇게 합이 되고요. 빼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뺄셈. 자, 분수꼴의 분모에 들어가니까 자, 4 곱하기 9 곱하기 그리고 얼마 있어? 36 있죠? 자, 이렇게 될 거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36하고 자, 18 곱하기 2 하면 날라가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9하고 하면 3으로 약분. 그러면 3, 2죠, 2. 그치? 그리고 요거하고 약분. 그리고 얘하고 얘 약분하면 2가 남지만 요 2는 다시 2로 약분하면 분자 6만 남는다고. 최종적으로는 로그 6이야. 자, 그런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얘를 자, 진수, 소인수분해 해서 각각의 합으로 쓰세요.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자, 되겠어요? 자, 참고하시고 자, 어떤 수를 자,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C의 감마 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선생님 조금 전에 했죠? 자, 약수의 개수.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 자, 이쪽에 각각의 지수에다가 일식을 더하는 거야. 자, 요거 하고 그리고 베타 플러스 1 하고 그리고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약수의 개수야. 자, 선생님이 요거 2개짜리. 자, 총합까지 하려면 자, 보통 이제 여러분 요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2개의 소인수를 가지고 나와. 그러면 조금 전처럼 2 곱하기 3에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두 종류의 밑이 나왔죠. 그죠? 자, 요런 꼴이야. 자, 두 번째, 약수의 총합. 자, 어떤 자연수에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인수분해 일단 해서 꼴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 A의 0제곱부터 A의 1제곱해서 쭉 어디까지 나오냐면 알파 제곱까지. 그래서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B의 0제곱부터 B의 1제곱해서 얘 또한 어디까지냐면 B의 베타 제곱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보통 학생들은 1, 2를 잘 기억해. 하지만 우리는 자,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약수의 곱도 있어. 자, 약수의 곱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18, 자 18을 A로 한번 들어볼게. 자, 18의 약수는 자, 1 곱하기 어떻게 있어? 자, 18. 그리고 2 곱하기 9. 그리고 3 곱하기 6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곱수가 아니면 항상 커플이 존재하니까 사실 양의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18의 양의 약수의 곱하면 얘들을 다 곱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설명 이해되죠? 이렇게 곱해. 그러면 대칭성이지. 선생님 지금 물었던 건 18의 양의 약수의 곱을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 사실은 요것도 18, 요것도 18, 요것도 18이야. 그러면 18에 세제곱 나오잖아. 근데 그 세제곱은 왜 나왔을까? 약수의 개수가 6개다 보니까 커플이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에서 나누기 커플을 하면 18의 양의 약수의 곱이 나오구나. 자, 공식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곱이다 하면 자, n 그대로 쓰고 약수의 개수가 얘죠.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커플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그 유명한 뭐가 된다? 약수의 곱이 나온다. 자, 우리는 3번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요 공식은 제곱수에도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곱 자체는 어떻게 한다고 로그하고 결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 3번까지 연습을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뭐 귀납적 정의는 사실 뭐 이렇게 귀납적 정의 또 수열의 합 이런 것들은 등차 등비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약간은 선생님 생각엔 상대적으로 쉬울 거야. 비중 자체가 등차 수열의 대칭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칭적인 상황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둬야 되거든. 자, 89번 같은 거. 자, 요런 건 별표를 딱 칩니다. 등차 수열의 대칭성.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는 자연수 D, 홀수 짝수 그러니까 정수론과 결합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 자, 문제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다. 그제? 공차가 D인데 자연수야. 공차가 양수. 그럼 어떻게? 어떤 등차 수열 문제가 딱 뜨면 비중이 조금 있는 문제야. 중후반부 13, 14, 15번 그리고 21번, 20번 요 정도가 뜨면 단순한 식보다는 어떤 기하학적 의미, 즉 대칭성의 의미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식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n축이잖아.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직선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찍히는 것들이 항이란 말이야. 항값, 그지? 자, 그런데 첫째 항이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텐데 그럼 n번째하고 n 플러스 세 번째 항하고 절대값이 같다는 뜻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n번째 항은 n축의 아래쪽에 있고 똑같은 n축까지의 거리가 똑같게끔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이렇게 n축의 위쪽에 있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이 두 수의 합은 제로가 되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지? 자, 따라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n번째 항이 음수가 되고 A의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양수가 되는 구조, 요거를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하고 그리고 플러스 a의 n 플러스 세 번째 항하고 얘들을 더해봤자 제로가 될 거라고. 수열 문제는 항상 일반항 중심으로 푼다. 자, 마이너스 45 그리고 플러스 n번째 항을 쌤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n-1에다가 공차 d 이렇게 되고요. n 플러스 세 번째 항은 자, 마이너스 45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n 플러스 2겠죠. 그죠? 요거의 d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얘와 얘를 계산하면 자, 2m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요. 요거 곱하기 d가 나오고 얘가 90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잘 보면 90을 소인수분해 하면 자, 요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하고 똑같죠? 나올 거라고. 근데 잘 보세요. 자연수 d. 자, 2m 플러스 1은 어차피 m은 자연수니까 얘는 100% 홀수가 될 거라고. 자, 동의하지? 근데 얘는 짝수라고. 자, 경우를 줄여준다고.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소인수 2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돼? 자, 따라서 선생님 알 수 있는 건 d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 2가 되거나 또는 3 한 마리 갖고 와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거나 2 곱하기 5에서 10이 되거나 그쵸? 자, 2하고 5에서 10 되거나 한 마리씩. 그러면 3 한 마리, 5 한 마리, 2 한 마리. 그러면 얼마예요? 3 곱하기 하면 15, 30 정도?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2 곱하기 5하고 30을 했고 자, 어떤 거 있을까? 자, 요 봐. 자,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은 자, 요거 6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 곱하기 10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30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지금 9하고 여기 2를 가지고 오면 18도 되겠다. 그치? 9, 2, 18. 자, 순서대로 쌤 써볼게. 자, 여기 18. 그리고 조금 전에 30. 그리고 자기 자신인 9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치? 자, 90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절대로 d가 90이 되면 90 곱하기 1이니까 2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자연수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일단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탈락된다고.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5가지가 후보가 있다고요. 그죠? 근데 제약 조건이 하나 있었지. 자, 잠깐 왼쪽 볼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고. 무조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음수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게 되면 마이너스 100보다 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자,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자, 공차가 2다. 그럼 수열 A를 나열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3이죠. 공차가 플러스 2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1이 된다고. 얘들을 다 더해주면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진다고. 그래서 절대로 D는 2가 될 수 없다고요. 그쵸? 자, 6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9, 그리고 마이너스 33. 자, 이미 이 세 개,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을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공차가 10이라고요? 마이너스 45 첫째 항, 마이너스 35 둘째 항, 마이너스 25 셋째 항. 얘 두 개를 더하면 60 마이너스 105죠.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너도 탈락이야. 첫째 항 마이너스 45, 공차가 18이면 마이너스 27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될 거라고. 그리고 요거 9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쭉 간다고요. 음수가 가장 많이 있는 요 세 개 항을 더해봤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81. 그럼 더하면 양수니까 절대 몇 번째 항까지 더하더라도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커진다고. 아, 그래서 너는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차가 30이면 첫째 항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 마이너스 15, 세 번째 항 15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요 뒤쪽은 항상 양수일 거니까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모든 항, n번째 항까지 하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고. 그래서 30도 돼요. 문제에서 D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답은 48이죠. 이렇게 대칭성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리고 식적인 의미, 즉 약수와 배수, 정수론 같은 색깔이 가미가 되면 준킬러 문제로서 멋진 문제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좋은 문제였고 90번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떤 의미일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직선이 x 빼기 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위의 점 Pn과 그리고 x축 위의 Q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해서 쭉 있어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 삼각형 OQNPN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 그림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가면 된다고. 이해되겠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봐. 사각형에서 지금 PNQN, 자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PNQN, RN 플러스 1, PN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건 거 보이시죠? 그죠? 얘는 친절하게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졌다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런 변의 길이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므로 문제 안에서는 자, 요런 관계야. 그지? 자, 얘하고 얘 관계, 자, 선생님 써볼게요. R의 n 플러스 1하고 그리고 Q의 n 플러스 1하고 얘가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가에 들어간 뭔가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선분의 Pn에다가 P의 n 플러스 1. 자, 여기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선생님이 이걸 한번 먼저 보려고. Rn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Rn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있어. 그쵸? 그리고 PN 플러스 1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얘 대신에 뭐를 써도 되냐면 QN에다가 그리고 R에 N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쓰셔도 되죠. 왜냐하면 한 평면에서 쌤이 결정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중학교 때 잘 쓰던 게 있어. 자, 여기 직각이잖아. 요거 동그라미, 요거 X. 요거 동그라미, 요거 X. 그럼 이 그림상에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왼쪽, 오른쪽 전체가 있다고.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어요. 그지? 직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다고. 그러면 사실 얘가 2가 되면 비율이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높이는 1이 되고 그리고 사실 얘도 이거의 반이 돼야 되니까 2분의 1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지?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쫙 있다 쳤을 때 요 직각삼각형하고 얘도 지금 명확하게는 합동이죠. 그죠? 요거 동그라미, 요거 X, 요거 동그라미, 요거 X 하면 전부 다 닮음인 거야. 닮음. 전체 직각삼각형 QN 그리고 얘 RN 플러스 1. 선생님 연두색으로 치는 거 보여요? 자, 얘가 닮았다고. 그러면 직각 자체를 끼고 있을 때 자, 밑변분의 높이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QN R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했을 때 얘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가에 들어갈 걸 찾았고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볼게. 이쪽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PN 플러스 1하고 얘가 지금 떨어져 있어. 자, 요것도 선생님 써볼게요. 자, PN 그리고 플러스 1 그리고 Q에다가 N 플러스 1. 요 선분의 길이 얘하고 1에다가 플러스 가를 찾았잖아. 2분의 1. 그럼 넣으면 얼마 돼? 얘는 2분의 3이 된다고. 2분의 3. 그리고 곱하기 PN에다가 QN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PN, QN을 하나의 일반항 마치 AN으로 본다면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이에요. 그리고 P1, Q1 첫째 항은 1로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자 PN하고 QN 요걸 구할 수 있겠다. 그지? 1 곱하기 2분의 3에 공비가 2분의 3이다. 그지? 얘의 N-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들어갈 게 나죠. 자, 얘가 지금 나가 되고 얘가 지금 가가 되는 거야. 그치? 하나씩 찾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1, PN 플러스 1. 이거는 당연한 것이 자, 문제 안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되겠어?
PK하고 P의 K, PK 플러스 1. 자, 얘가 뭘까 한번 보자. PK하고 P의 K 플러스 1. 자, 여기 가만히 봤을 때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 그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얘가 어차피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다고. 그러면 PK, P의 K 플러스 1을 PK, QK로 봐도 되니까 사실은 어떤 관계다? 얘는 자연스럽게 일반항이 뭐가 될까? 얘가 누구랑 똑같아요? 봐. 자, PK 요거면 PK, QK. 선생님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자, 요렇게 고칠 수 있어요. 여기. 그럼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얘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선생님이 시그마 뒤쪽에 2분의 3에다가 자, K로 바꾸세요. K-1 이렇게 쓰면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다한 거야. 그쵸? 이해되겠어? 자, 다에 선생님이 들어갈 거. 시그마하고 K는 1부터 해서 N-1까지. 여기 얼마 들어간다고요? 2분의 3에다가 K-1이 들어가요. 시그마 계산 원칙에서 지수에 K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자, 공비 2분의 3이지. 2분의 3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그리고 2분의 3에다가 N-1승 항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2배를 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N-1제곱 그리고 빼기 2가 쭉 돼서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다가 됩니다. 자, 선생님 설명 되겠지? 자, 요게 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건 가에 알맞은 수. 그러면 얘가 바로 P죠. 그죠? 자, 얘가 바로 P가 될 거고. 그리고 나에 들어갈 수는 얘가 바로 FN이 됩니다. 그리고 다에 들어갈 수. 얘는 GN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시겠어? 자, 이렇게 돼. 자, 최종적으로 F의 6P. 자, F에다가 6을 곱해주면 F3 값 구하고 그리고 G에다가 얼마를 구한다? 자, 8P. 그러면 8배 하면 4잖아. 그지? 이거 구해주시면 끝입니다. F에 3 해주시면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F에 자 G에 4 이렇게 얘기하면 자 2 곱하기 자 4를 대입하면 얼마 되죠? 요 3이니까 자 8분의 27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2 따라서 4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4분의 19가 나옵니다. 요 두 개를 더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은 4분의 28. 그래서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 문제야. 자, 90번은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 자, 91번을 한번 볼게. 자, 이런 게 이제 격자점이 학생들이 조금 쉽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렵다고요. 마치 우리가 기니디 문제처럼 기억하면 문제가 조금 새로운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낯설어요. 그래서 예시를 던져주잖아. 그리고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 확장을 시키는 게 니은인 거야. 기억 니은의 통합이 디귿. 보통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새로운 문제의 정의가 있으니까 예시가 들어갈 거라고. n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n이 얼마일 때 k가 되었을 때 요걸 확장해서 하나하나 계산해봐. 이게 91번이라고. 자, 그러면 천천히 좀 해볼게요. 루트 x의 그래프하고 x축 그리고 x는 n제곱으로 둘러싸인 거야. 자, n이 2가 되는 상황을 쌤 볼게. n이 2가 되는 상황.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y는 루트 x인 거야. 2가 되는 상황은 사실 이렇게 쭉 봤을 때 n제곱 4까지 있는 거야. 요게 지금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요쪽 어딘가에 분명히 1층이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x는 n제곱 그러니까 4 요쪽 분홍색 그리고 루트 그래프 아래쪽 그리고 요 안에 있는 x축 이 분홍색 부분에서 내부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니까 사실 얘는 자연스럽게 1이거든. 여기 2일 때 3일 때 두 개 보이죠. 자, 요게 지금 2일 때 요게 지금 3일 때 그럼 격자점이라는 건 2,1과 3,1 있으니까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그럼 그 개수라고 했잖아. 그지? 점의 개수를 AN. 그럼 A2가 2가 되는 거야. 그지? 아,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 있죠. 2인 거야.
있겠지? 자, 확장하는 거야. K가 된다라고 하면 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K가 됐다고? 그러면 K가 되면 Y좌표가 K가 된다. 뭐 요런 거야, 지금 현재. 지금 문제 안에 지금 봤을 때 자, 전체 잘 봐. 체계 자체가 3 이상의 자연수를 구하는 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K가 지금 현재 1하고 n-1 사이인 거야. 왜냐하면 얘가 n제곱이 되면 이쪽이 얼마가 될 거니까 n이 될 거니까 아래쪽이니까 n-1까지를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y좌표가 k인 것만 한번 보자. 얘가 k제곱 콤마 k야. 그럼 이 안쪽에는 여기 있는 거는 k제곱보다 하나가 크겠죠. 얘 직전에 있는 건 얼마일까? n제곱에서 빼기 1이 될 거라고. 그치? 자, 따라서 얘의 이름은 k제곱 플러스 1, k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은 당연히 k제곱 플러스 2, k. 그러면 땡땡땡에서 끝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 n제곱 빼기 1, k. 나에 들어갈 거 보이죠? 그 나에 들어갈 거는 자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 그치? 얘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를 구한다라는 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줘요?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더하기 1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n제곱 마이너스 1 큰 수에서 빼기 작은 수 k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을 그대로 하시고 그리고 빼기 1을 한다고. 그러면 개수라고요. 자, 이 개수가 바로 BK입니다.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앞서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나왔잖아요. 그지? 나에 들어갈 거 그대로 일단 들어가서 n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그대로 나는 맞잖아요. 그죠? 개수 자체가 똑같이 일치. 그리고 마지막 다에 들어갈 거는 얘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 형태니까 선생님 여기다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시그마를 붙여줍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1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돼요? 다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계산하세요라는 문제인 거죠. 시그마 계산을 실수하지 않게 하면 되거든. 자, 변수는 K니까 사실 n제곱은 상수야. n제곱을 n-1만큼 더해. 그럼 n제곱 곱하기 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빼기 시그마 K제곱 공식이야. 그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n-1을 대입해야 되니까 사실은 6분의 자 n 플러스 1 그리고 2n-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빼기에 1을 n-1개니까 n-1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공통인수 분모는 가장 큰 걸로 묶고 분자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니까 n-1로 묶어요. 그럼 뒤쪽에 남는 거는 6분의 1로 남았으니까 얘는 6n 제곱이 남을 거고 그리고 빼기 중간 항은 n에다가 2n-1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빼기 얘 같은 경우는 6 이렇게 남아 있을 거야. 계산하시면 4n 제곱 그리고 빼기 n 자 플러스 n 그리고 여기에 빼기 6이 이렇게 돼서 사실 다에 들어갈 거 있잖아요. 자, 다에 들어갈 건 자 6분의 에다가 6분의 1 곱하기 n-1 곱하기 하시고 그리고 4n 제곱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6을 이렇게 하면 얘가 다가 나와요. 그쵸? 자, 다를 선생님이 쭉 구했어. 자, 이렇게 구해주고 자 계산을 쭉 해주면 맞고요. 해당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가에 들어갈 얘가 P인 거야. 얘가 지금 FN이고 그리고 얘가 GN이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자 F4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자 F4는 16에서 빼니까 15가 되고 자 G에다가 6을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면 자 여기다 6을 넣어. 그러면 6분의 5 그리고 곱하기에다가 자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36에다가 4를 곱하니까 144 그리고 플러스 6 그리고 빼기 6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어차피 얘하고 얘는 없어져요. 그리고 얘도 6으로 약분된다고. 6, 22, 24. 그럼 얘는
자, 5, 4, 20이니까 120이 되겠지. 자, 120 하고요. 얘를 더해주면 135. 그리고 거기에다 P를 더해줘. 137.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37에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기니디의 체계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였어. 91번. 자, 됐고요. 자, 92번 한번 볼게. 얘는 별표를 칩니다. 자, 별표 치고.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물어볼게요. SN까지 합이야. 그러면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그럼 이 합 조건은 등차 수열의 합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그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려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돼. 근데 N에 관한 2차식이라고만 해 있지 상수항이 있냐 없냐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치? 그대로 그냥 SN 자체를 N에 관한 2차항식으로 두고 푸는 거야. 그래서 첫 단계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거든. 최대값이니까 우리 중3 때 2차 함수처럼 자, 얘가 Y는 누구냐면 SN식인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 나와 있다고. 꼭지점이 30,410이죠. 그죠? 자, 30,410이라고. 자, 요거 가지고 우리는 식을 쓸 수 있지. 최고차 한계수 얼마인지 몰라. 근데 n-30 요거의 제곱에다 플러스 4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요. 그리고 S10과 S50이 똑같다라는 건 사실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어딘가에 자, 이쪽 점하고 이쪽 점이 똑같다는 건데 이 점은 10, 얼마? 10이 된다는 거지. S10이 10이니까 10을 넣었을 때 10. 요 점은 50, 10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를 결정할 때 이 분홍색 점을 편한 점을 뽑으세요 하면 2차 함수가 완성될 거야 이런 거죠. 자, 10, 10을 쌤 넣어볼게. 자, 여기에 10 이렇게 집어넣고 10 넣으면요 400K지. 그리고 플러스 410입니다. 이렇게. 자, K는 얼마 되는 게 맞아? 마이너스 1이라고. 따라서 얘가 결정돼요. 이렇게. 그치? 자, 2차식 결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5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식을 한번 해보세요. S5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쌤 생각에는 어디에 해당돼요? 요 연두색에 해당되는 이 라인이잖아. 그럼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 S50보다 큰 거는 여기 해당되는 게 11일 때, 자 11, S11, 12, S12 해서 여기 최근에 직전에 여기는 얼마? 49, S49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집어넣어주면 49를 집어넣어주면 해당되는 Y값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SM 얘가 S5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요 M의 범위는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M은 11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뽑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M의 최소값 P. 자, 얘가 P인 거야. 그리고 얘가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건 거야. 자, 시그마 넣고 자, K는 11부터 그리고 얼마까지? Q 49까지. 요거 AK 구하세요. 자, 잘 볼게. 그럼 얘를 해주면 11번째 항 그리고 12번째 항 이렇게 쭉 가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지? 49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근데 우리는 SN식을 알고 있다고요. 따라서 가장 쉽게 풀려면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첫째 항부터 49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리고 빼기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49번째 합에서 10번째 항을 빼면 11번째 항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치? SN식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S49는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9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410일 거고. 그치? 410. 그리고 빼기에다가 S10을 셈이 대입하면 요거 얼마 되죠? 마이너스 4. 자, 얼마? 10 대입하면 400이죠. 400. 그리고 플러스에 410이야. 얘 없어지잖아요. 자, 400에서
400에서 19의 제곱을 빼면 내가 원하는 답이라고. 19는 20-1이니까 요거 제곱을 하면 400에서 그리고 빼기 40에서 그리고 플러스 1 되죠. 그러면 361이라고요. 그래서 361을 빼면 돼. 여기다 361 이렇게 빼죠. 그래서 3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답은 39에서 1번이 정답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 와, 이건 등차 수열의 정의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 자, 문제 안에서 지금 보시면 직선 L이 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얘를 n축으로 보면 직선이야.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요 위에 임의의 점은 n, an이잖아.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사실 얘는 직선 n에 관한 1차식.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요 느낌 이해되지? 따라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K로 바꾸는 걸 대입해. 결국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인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항이 두 개 나왔죠. 그죠? 첨자의 차이 3. 요거의 공차배. 얘가 5에서 2분의 7을 뺀다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3이 돼요. 그 공차 D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공차 구했다. 그지? 네 번째 항은요. 자, 선생님이 이게 첫째 항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니? 자, 네 번째 항에서 빼기 3D를 빼주면 되니까 네 번째 항은 2분의 7이었고 그리고 2분의 3을 빼는 거야. 그러면 2가 된다고. 첫째 항은 2인 거야. 따라서 AN은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을 쓰시고 첫째 항이 2가 되도록 그럼 플러스 2분의 3이 붙어버리면 요게 2가 딱 나오잖아요. 그지? 자, 얘가 일반항인 거야. 따라서 시그마 놓고 K는 1부터 해서 25까지 AK라는 건 S25하고 똑같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첫째 항 공차 다 아니까. 자, 2분의 항수 25개. 자, 첫째 항은 얼마라고요? 아까 2였죠. 그리고 플러스 25번째 항 집어넣는다고. 자, 25 집어넣으면 2분의 28. 따라서 14가 나와요. 그치? 자,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 8이죠. 그죠? 그래서 20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은 결국 등차 수열인 거야. 되겠죠? 자, 93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와, 이제 이번 시간에 이번 강좌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인 겁니다. 그죠? 어려웠죠? 어렵다. 그지? 자, 차근차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 V표를 치시고 자, 문제를 한번 잘 볼게. fx가 직선으로 가다가 2차 함수로 바뀌어요. 그리고 길이가 3인 반지름이 있는데 아랫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지금 3인 ON이 있는데 ON의 내부에 있으면서 fx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게 AN이고 위쪽에 있는 게 BN이야. 자, 첫째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AN, BN을 따로따로 보지 말고 AN 빼기 BN을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보는 거야. 그치? 마치 우리가 수학 2에서 두 함수의 차이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것처럼 AN, BN이 연동이 돼서 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첫 번째로 가지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를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구조거든요. 자, 1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다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땐 2차 함수로 갈아탄다고. 지금 선생님 그림을 그린 게 y는 fx 그래프인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냐면 적당하게 중심은 무조건 f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정도의 상황에서 반지름 3짜리 원을 그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아래쪽에 fx의 아래쪽에 있는 게 bn이고요.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fx의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요게 지금 an인 거야. 그치? an인 거야.
자, 그러면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에 있는 얘가 AN. 미안. 자, 요게 AN이고,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얘가 BN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반반이 되겠지. 그럼 어차피 AN, BN 자체를 고민하지 말고 AN 빼기 BN을 하면 반반이니까 제로가 될 거라고. 그러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때는 똑같이 빼봤자 제로가 되겠지만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같은 거 있지, 그지? 자, 요렇게 만약에 온전하게 직선의 위에 있는 게 아니면 위쪽에 있는 BN하고 아래쪽에 있는 AN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요거는 엄밀하게 관찰을 해야죠. 전체 상황의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잖아요. 2차 함수 위에 중심이 있다라고 치면 어차피 2차 함수도 사실은 곡선이지만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사실 직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일정 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위쪽 아래쪽은 차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전체 관찰할 필요가 없겠죠. 적당하게 여기서 선생님 얼마 정도? 반지름이 3이니까 8 정도부터. n이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그리고 위쪽이나 8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만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게 두 번째야. 그래서 선생님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두 가지인 거예요. 자, fx식이 이렇게 나와. 얘가 x가 1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x에다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x 빼기 10의 제곱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 관찰해 보자고. 그리고 두 번째, fx의 아랫부분. 자, an, 얘라는 건 자, 우리끼리 그냥 아래 이렇게 쓸까? 그리고 bn이라는 건 중심이 지금 fx 위에 있으면서 fx의 윗부분입니다. 그죠? 자, 요거만 조금 조심해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각각 구하기가 힘들어서 모는 종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 그럼 해볼게. 자, 제일 첫 번째 적당하게 n이 8일 때부터 한번 봐. n이 8이 되면 중심이 결정돼요. 8 집어넣으면, 그지? 자, 여기 8,2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3짜리야. 중심이 8,2라고. 그럼 x축을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n이 8일 때 상황이야. 요게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나올 거라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2차 함수의 일부가 갈 거라고요. 선생님 말 이해되겠지? 자, 물론 여기 끝까지 쌤이 이렇게 연장하면 이렇게 된다고. 원의 내부에 있으면서 분홍색의 위쪽에 있는 거. 걔가 바로 BN이라고요. 자, 선생님이 AN부터 한번 찾아보고 근데 8이니까 A8 그리고 B8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자, 개수 세활해 볼게. 자, 하나 격자점이니까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리고 아래쪽 없잖아. 자, 여기에 지금 10개가 나온다고. 그리고 B8은요.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지가 된다. 그지? 각각의 해석이 아니라 두 개의 차이. 그럼 어차피 A8 빼기 B8은 0이잖아. 그지? n이 8일 때의 상황인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A8 빼기 B8 얘는 0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거는 어차피 대칭성이니까 무조건 제로라서 좀 바뀌어질 법한 부분만 관찰하고 있다고. 자, 됐어요. 자, n이 9일 때 한번 가볼게. 자, 9일 때면 당연히 중심하고 분홍색의 그래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9가 되면 n이 이제 9가 슉 됐어요. 그럼 중심은 9, 마찬가지 여기 대입하니까 1이 될 거라고. 1층짜리. 그럼 x축의 위치는 얘가 1층짜리니까 여기 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9, 얘가 10일 거라고. 자, 1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갈 거고. 그치? 그리고 10보다 클 때는 1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지난다고. 자, 1, 2, 3, 4. 자, 여기에 넣었을 때는 12 정도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요점 지나는 거 당연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A9하고 B9를 선생님 한번 살펴볼 거야. 자, A9부터 아래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그리고 10개, 11개, 12개가 나오는 거야. 12개죠. 자, 얘가 12개. B9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개가 되는 거야. 그럼 차이는 4개다. 그지? 따라서 선생님 여기 A9 그리고 빼기 B9 이렇게 하면 얘가 4개가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관찰한다고. 자, n이 선생님이 10일 볼 거야. 10. 이렇게. 자, 10일 보면 이 그림이 또 바뀌겠죠. 자, 10이 딱 되면 바뀐다고. 제일 처음에 중심이 바뀌어. 자, 이렇게 대입하면 중심 좌표 10. 자, 10을 여기다 대입하면 10,0가 되죠. 그럼 정확하게 x축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지금 10,0인 거죠. 그러면 얘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가고, 그리고 얘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의 일부로 갈 거니까 요 점을 당연히 지나겠지. 자, 그랬을 때 쌤이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죠? 얘는 A의 10하고 그리고 B의 10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얘네들을 각각 찾아볼 거라고. A는 아래쪽이니까 선생님 계산해 볼게. 자, 세활해 볼게. 자, 하나, 둘, 셋,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10, 11, 12, 13, 14개, 15, 16, 17개죠. 내부에 있어야 돼. 따라서 얘는 17개가 되는 거야. 자, 아래쪽이니까 자, 17개.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얘하고 둘, 셋, 4개가 있네. 그래서 얘는 4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게 A10 그리고 빼기 B10 이렇게 하면 얘가 13개 나오잖아. 자, 11을 쌤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n이 11일 때.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돼? 갈아타야 됩니다. 그죠? 자, 11,1로 되도록. 그럼 다시 선생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모는 종이를 쌤 왜 그렸는지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험장에서는 이 모는 종이를 계속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셔야 돼. 11,1이니까 x축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고요. 요게 x축. 그리고 얘가 지금 11인 거야. 그럼 사실 얘가 10이 될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요거 지나고 2, 3, 4니까 요거 지나게끔 2차 함수가 그려져서 자, 요렇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직선처럼 된다고요. 그치? 자, 그렇게 하면 A의 10이라고 자, B의 10이라고 관찰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 A12를 보시면 A 같은 게 아래쪽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가 나와요. 좀 많다, 그지? 얘가 15개인 거야.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오지. 그쵸? 자, 그러면 얘가 7개가 된다고. 따라서 A의 11하고 그리고 빼기 B 11을 하면 얘는 자, 8이 나오죠. 자, n이 11일 때야. 선생님이 12일 때 한번 볼까요? 12.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11을 여기 대입하니까 12,4가 되는 게 맞죠. 11을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니까. 자,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중심이 4층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층이 더 필요하겠다. 그제? 이렇게 쭉 와서 요쪽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와요. 4층이니까 X축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지금 얘가 10이라고 12.
그럼 여기가 10이잖아. 그쵸? 자, 이렇게 직선이 왔고, 그리고 요 점을 2차 곡선이 지날 거고, 자, 2층, 3층, 4층이니까 얘를 절묘하게 지날 거라고. 그지? 자, 지금 12,4 그대로 셈이 12,4를 지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2를 넣었을 때 얘가 되니까 자,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오이고 자, 이렇게 쭉 간다고.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치? 자, 위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11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쪽에 지금 봤을 때, 자, 하나, 자, 다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11개 맞지? 그지? 12개네. 그지? 이렇게 된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위쪽은 현재 봤을 때는, 자, B의 12. 자, 12개죠. A 12를 찾아볼까?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이면서 원의 내분비에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12개인 거야. 따라서 알 수 있는 거는 A12에서 B12를 선생님이 빼면 요게 차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 했던 말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직선이 뭔가 왔다가 2차 곡선 쭉 갈 건데 저기 어딘가에 가면 마치 2차식이지만 사실은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중심이 직선에 있는 것처럼 대칭성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어차피 AN 빼기 BN을 하나의 수열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 뒤쪽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차피 앞쪽 뒤쪽은 빼고 변화가 있을 법한 부분만 했으니 선생님은 얘네들을 더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킬러 문제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25를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이런 것 같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21번이었기 때문에 수험장에서 묻는 종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 선생님 강의 준비를 위해서 그냥 좀 효율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요걸 자꾸 재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킬러 정도가 되고 준킬러 정도가 되면 그 4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대학의 등급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 이걸 조금 그리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고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좀 카운팅을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깝게도 방향은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 한 개를 잘못 세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세아리게 되면 답이 나간다고. 아니면 그 정답이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평가원이나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뭐 보기에 어떤 답이 없거나 이렇게 일단 출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격자점은 최상위권을 결정하는 문제였던 색깔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약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학적 기납법 할 때 Y좌표가 K일 때 카운팅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냥 앞에서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게 격자점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